친정도 없는 분이 이런 호텔 웨딩을 하시다니. 참 용기가 대단하세요. 친정 도움도 못 받으면서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빚이라도 내신 건가요? 정희가 와인잔을 들며 계속 비웃듯 속삭였다. 불쌍한 고아 출신이 이제는 시어머니라니 참 코미디네요. 정미라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들의 행복한 날을 망치지 않기 위해 꾹 참았다. 하객들이 수군거려요. 신랑 어머니는 고아원 출신이래. 친정이 없어서 혼자 앉아있대. 형님 귀에는 안 들리나 봐요. 동서,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거야. 정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나를 괴롭혔지만 내 아들 결혼식만큼은 이래선 안 되지. 정미라의 가슴은 타들어갔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고개를 획 돌려 상우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들만은 이 비극을 모르게 해야 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정미라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되었다. 분식집을 열기 전 홀로 마시는 커피 한 잔은 그녀만의 작은 사치였다. 창밖으로 아직 어둑한 거리를 바라보며 정미라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58년의 세월이 주름으로 자리 잡은 얼굴, 푸석한 머리카락, 그리고 말갛게 웃고 있지만 어딘가 텅 빈 것 같은 눈빛이 창에 비쳤다. 고아원. 정미라의 기억 속 첫 장소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쓸쓸한 식당이었다.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녀에게 세상은 늘 낯설고 서늘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 그것이 어린 미라를 따라다니던 꼬리표였다. 학교에서, 동네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시댁에서까지. 커피잔을 내려놓고 정미라는 조용히 가게 준비를 시작했다. 미란의 분식은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한 가게였다. 떡볶이 양념을 끓이며 그녀는 30년 전 이 가게를 처음 열던 날을 떠올렸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5살배기 아들을 안고 맞이한 혹독한 현실. 친정도 없이 의지할 곳 하나 없던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길이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가게 문이 열리며 들어온 아들 이상우의 목소리에 정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깔끔한 양복 차림,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변호사가 된 아들을 볼 때마다 정미라의 가슴은 뜨거운 자부심으로 채워졌다. 상우야, 아침은 먹었니? 엄마가 김밥 싸줄까? 괜찮아요. 사무실 가는 길에 먹을게요. 상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다. 오늘 좀 일찍 나왔어요.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미라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다. 32년을 키워온 아들이라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변호사가 된 지금도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면 항상 눈을 반짝이며 조금씩 몸을 흔드는 습관이 있었다.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회사 일은 아니고. 상우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다. 사실 서연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미라의 손에 들고 있던 주걱이 바닥에 떨어졌다. 평생 소원이었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친정도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워온 그녀에게 아들의 결혼은 인생의 마지막 과업과도 같았다. 정말, 정말이니? 정미라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축하해, 우리 아들. 상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항상 절 위해 고생하신.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정미라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다. 서연이는 정말 좋은 애야. 너희 둘이 잘 어울려. 박서연은 IT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똑똑하고 예쁜 여자였다. 상우가 처음 서연을 소개했을 때 정미라는 아들의 선택을 마음으로부터 기뻐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불안감도 있었다. 서연의 집안은 유명한 재력가였다. 화려한 배경과 든든한 가족을 가진 여자와 친정 없는 시어머니의 조합이 과연 어울릴지. 서연이 부모님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니? 정미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무 좋아하세요. 특히 어머니 떡볶이를 너무 맛있게 드셨다고 하셨어요. 상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결혼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정미라는 긴장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결혼식. 그녀에게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였다. 자신의 결혼식은 초라했다. 친정이 없으니 치를 돈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시댁의 도움으로 겨우 작은 식을 올렸지만 그것이 오히려 평생 그녀를 괴롭히는 꼬리표가 되었다. 친정도 없는 며느리라는. 다음 달로 예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연이 부모님이 호텔 웨딩을 원하세요. 정미라의 눈이 커졌다. 호텔 웨딩? 그건 너무 비싸지 않니? 서연이 부모님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 주신대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미라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었다. 아들, 작은 결혼식도 괜찮지 않을까? 큰 부담 드리기 싫어서. 상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서연이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고 저희도 좋아요. 어머니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정미라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반대할 수는 없었다. 그래, 너희가 좋다면 그렇게 하자. 상우는 출근 시간이 되어 서둘러 가게를 나섰다. 홀로 남은 정미라는 천천히 가게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오늘따라 더 늙어 보였다. 평생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온 그녀였다. 결혼해서도 친정 없는 며느리로 멸시를 받았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호러미로 손가락질 받았다. 그 모든 시선과 편견에 맞서 꿋꿋이 살아왔지만 이제 아들의 결혼식에서 또 다른 편견과 마주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날 밤 정미라는 잠들지 못하고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호텔 웨딩홀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신부 서연과 턱시도를 차려입은 아들 상우 사이에서 초라한 한복을 입고 서 있는 자신. 그리고 주변에서 속삭이는 사람들의 목소리. 저분이 신랑 어머니래. 친정도 없는 사람이라던데. 정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와서 무슨 걱정이야. 정미라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들이 행복하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친정 없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편견과 시선들. 그것이 아들의 결혼식에서도 자신을 따라다닐까 두려웠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정미라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 준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정미라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행복에 들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서연의 부모님을 정식으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비록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양가 부모님이 함께 모여 결혼 준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상우가 운전하며 옆자리의 정미라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정미라는 손으로 한복 치마를 매만지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떨리는 것뿐이야.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정미라를 압도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니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해진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동안 정미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셨군요. 서연의 어머니 김혜진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투피스 정장을 입은 혜진과 달리 정미라는 10년도 더 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간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정미라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의 아버지 박준혁은 성공한 사업가의 위엄이 느껴지는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정미라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더군요. 정미라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심지어 남편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상우가 알아서 잘 자랐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모든 것을 화려하게 준비하고 싶어 했습니다. 300명 하객, 호텔 최상급 웨딩홀, 유명 연주자들의 축하 공연까지 정미라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가 초대할 수 있는 하객은 고작 20명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단골 손님이나 동네 지인들이었습니다. 사돈댁 쪽에서는 몇 분 정도 오실까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친정이 없어서요. 그냥 가까운 지인 몇 명만 초대할 것 같습니다. 테이블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우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지만 정미라는 자신의 말이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편에 또다시 쓸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든 준비를 도울 테니까요. 혜진이 정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정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예상과 달리 그녀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정미라의 마음속 열등감은 더 커져갔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조금 피곤해 보이시네요. 정미라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오랜만에 이런 자리를 가져서 그런가 봐. 서연이 부모님이 어머니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특히 아버님이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신 것에 대해 정말 존경한다고 하셨어요. 정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우는 자신의 불안감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박준혁과 김혜진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친절했습니다. 문제는 결혼식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친정 없는 시어머니로 서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정미라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얼마 되지 않는 그녀의 인생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아원 시절 찍은 단체 사진, 상우 아버지와의 소박한 결혼식 사진, 그리고 어린 상우와 함께 찍은 몇 장의 사진들. 가족이라고는 상우뿐인 초라한 기록이었습니다. 정미라는 문득 서연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녀와 상우의 만남은 어땠을까? 자신이 바빠서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다음 날 정미라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습니다. 그냥 시간 괜찮으면 잠깐 만나고 싶어서 며느리랑 단둘이 차라도 한잔할까 해서. 서연은 기쁘게 승낙했고 그날 오후 그들은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은 정미라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그녀는 상우와의 첫 만남부터 프로포즈까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마음이 갔어요. 상우 씨가 너무 진지하고 따뜻해서요. 서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면서 가게도 운영하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미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니?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라뇨. 저는 정말 존경해요. 제 어머니도 그러시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정미라는 서연이 진심으로 상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가족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많이 부담돼. 정미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큰 자리에서 내가 뭔가 실수할까봐 걱정이야. 서연은 정미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은 저희의 날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날이기도 해요. 상우 씨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어머니가 가장 빛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미라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의 따뜻한 말에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만날지도 모를 수많은 시선들과 속삭임들, 그리고 반드시 만나게 될 그 사람, 윤정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정미라는 새벽부터 눈을 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화창한 하늘이 아들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상우가 서연과 평생을 약속하는 날이자 정미라에게는 또 다른 시작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정미라의 화장을 마무리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혜진이 특별히 예약해 준 것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미라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화려한 한복과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살짝 화장을 한 얼굴. 낯설게 느껴졌지만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화려한 장식과 꽃들이 정미라를 맞이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고급스러운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순간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을 위해 당당하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돈, 이쪽으로 오세요. 혜진이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그녀 옆에는 남편 준혁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정미라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정 없는 시어머니라는 꼬리표가 다시 한번 그녀를 따라다니는 듯 했습니다. 상우는 준비실에 있어요. 가서 인사하고 오실래요? 혜진이 정미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서연이를 보고 올게요. 정미라는 안내에 따라 신랑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턱시도를 입은 상우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정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우가 반갑게 달려와 정미라를 안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우리 아들. 정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결혼하는 날을 보다니. 꿈만 같구나. 잠시 모자간의 감동적인 시간이 흐른 후 정미라는 다시 로비로 나왔습니다. 이제 하객들이 웨딩홀로 입장하기 시작했고 그녀도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때 정미라의 시선이 한 여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윤정이. 정미라의 동서였습니다.
남편의 동생 아내인 정희는 항상 정미라를 무시해왔습니다. 친정도 없는 사람이 뭘 안다고, 고아 출신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라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정희는 정미라를 도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깔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희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남편과 함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미라와 마주치자 곁눈질하며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정희가 다가와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친정도 없는 분이 이런 호텔 웨딩을 하시다니. 참 용기가 대단하세요. 정미라는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들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정희야, 잘 지냈니? 와줘서 고맙구나. 정미라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호텔이 정말 호화롭네요. 형님이 어떻게 이런 걸 감당하세요? 아, 물론 신부 측에서 다 대주셨겠죠? 정미라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정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식에서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님, 하객들이 몇 명이나 오셨어요? 친정 쪽은 아무도 없으니까. 신랑 측 좌석이 텅 비어 보이네요. 정미라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라도 참지 않으면 당장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때 식이 시작된다는 안내가 나왔고 정미라는 빠르게 자리로 향했습니다. 웨딩홀은 정미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양쪽으로 꽃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앞줄 신랑 측 자리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서연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혜진이 다정하게 손을 흔들자 정미라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앉은 정희의 시선이 계속해서 그녀의 등을 파고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불편함을 감추고 식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화려한 음악과 함께 식이 시작되었고 상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웨딩 마치가 울리며 서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그야말로 천사 같았습니다. 정미라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감동도 잠시, 뒤에서 들려오는 정희의 속삭임이 정미라의 귀에 들렸습니다. 저렇게 화려한 웨딩드레스. 형님 집안에서는 상상도 못했겠네. 친정 도움도 못 받으면서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정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아들의 행복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말들이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미라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하객들 앞에서도 은근히 조롱하는 모습에 정미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식이 끝나고 피로연으로 자리가 옮겨질 때 정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또다시 다가와 무언가를 말하려 할 때 정미라는 단호히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동서, 좋은 날이니 그만해. 남 걱정 말고 네 자리나 지켜. 정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띠며 멀어졌습니다. 정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자,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정미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식에서 가장 큰 충격과 변화가 아직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피로 연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식기와 꽃장식이 놓여 있었고 정중한 웨이터들이 하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테이블에 앉아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특히 멀지 않은 테이블에 앉아 끊임없이 그녀를 향해 시선을 보내는 정의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상우가 정미라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새신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의 불편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들 오늘같이 좋은 날, 내 걱정은 하지 마. 정미라는 억지로 웃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우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작은 어머니 정희가 어머니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갈등이 잠시 접어두길 바랐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화려한 음식들이 테이블마다 서빙되었습니다. 정미라는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다기보다는 이런 고급스러운 자리에서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돈, 이 샐러드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서연의 어머니 혜진이 다정하게 권했습니다. 정미라는 감사하게 받아먹었지만 그 순간에도 정희의 비웃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정희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을 때 정미라도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정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견디면 된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정미라는 복도에서 정희와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있었고 이미 몇 잔을 마신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 계셨군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비아냥거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까는 제가 좀 심했나 봐요. 기분 나쁘셨다면 미안해요. 정미라는 그녀의 사과가 진심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기 위한 말에 불과했습니다. 괜찮아, 동서. 오늘은 아이들 결혼식이니 서로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주자. 정미라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며 웃었습니다. 형님은 정말 대단해요. 친정 하나 없이 이렇게 호텔 웨딩까지 치르시고 아들도 변호사로 키워내시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라면 그런 상황에서 절대 못 버텼을 거예요. 고아원 출신이라 늘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으세요? 정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가슴속에서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말들로 분위기를 흐리지 말자. 형님,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정희가 희죽 웃었습니다. 친정 없는 사람이 호텔 웨딩을 한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다들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다고요. 신랑 어머니는 고아래, 친정이 없어서 하객도 없대. 형님은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나 봐요. 정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희의 악의적인 상상일 뿐일까? 네가 고아 출신이라고 나를 무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하지만 내 아들의 결혼식에서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네가 그렇게까지 악랄한 사람인지 몰랐다.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악랄하다고요? 제가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형님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친정 없는 사람이
이런 호화로운 결혼식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구경만 하는 거죠. 정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미라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아들의 결혼식장이라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며 피로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돌아온 정미라는 평온함을 가장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서연의 어머니 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정미라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도 곧 피로 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상기되어 있었고 테이블에 앉자마자 또 다른 와인 한 잔을 들었습니다. 정미라는 그녀를 무시하려 노력했지만 계속되는 시선과 작게 들리는 비웃음 소리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피로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사회자가 신부의 입장을 알렸습니다.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갈아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할 차례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고 잠시 후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리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충격의 표정이었습니다. 정미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피로 연장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희를 향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정미라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서연과 정희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등장으로 피로 연장의 분위기는 한층 화려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아름다운 신부에게 박수를 보내고 축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미라의 시선은 여전히 정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정희의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미라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어떤 식으로든 망가지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서연아, 정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 상우가 복이 많아. 서연은 정미라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작은 어머니께 인사드려도 될까요? 정미라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정희에게 다가갔고 정희는 마치 도망치고 싶은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연과 정희가 이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하지만 작은 어머니는 저를 다른 이름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15살 때의 김하늘로요.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남편인 윤태성이 놀라서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괜찮아? 태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고아였어요. 15살 때까지 양부모님과 살았지만 두 분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고아원으로 갔어요. 정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 고아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서연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현재 부모님, 박준혁과 김혜진은 그녀의 친부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고아원에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렸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고아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업신여겨지고 정미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 역시 평생 그런 시선과 차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어머니, 그곳에서 저는 당신을 처음 만났어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작게 속삭이기 시작했고 서연의 부모님도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남편 태성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고아원 후원자로 종종 방문하셨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당신의 모습은 지금과 달랐죠. 아이들 앞에서는 다정하고 자상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아들을 불쌍한 것들이라 부르며 비웃었죠. 특히 저를요.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미라는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작은 어머니, 저를 무시하신 이유. 압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어르신께 들었어요. 작은 어머니도 저와 같은 처지셨다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시고 늘 주눅 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정희는 눈을 피했지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희가 자신과 같은 처지였다니. 그녀는 항상 정희가 좋은 집안 출신으로 시집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족들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동서, 그게 사실이야? 정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답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작은 어머니는 저를 특히 싫어하셨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제 모습에서 당신 자신의 과거를 보셨던 거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 싫으셨던 거고요. 정희의 남편 태성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고아였다고?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정희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정미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정희가 사실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해요.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과거의 상처를 지우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건 당신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희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하객들은 이 예상치 못한 드라마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생 동안 그녀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이 순간 정미라는 정희가 얼마나 아파했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 정미라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저는 운이 좋았어요. 16에 지금의 부모님을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고아들이
그런 행운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처럼, 작은 어머니처럼, 그리고 예전의 저처럼. 그들은 평생 친정 없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죠. 그 순간 정희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나도 너와 같았어. 그런데 왜 너를 그렇게 대했는지 나 자신이 너무 싫었어. 피로 연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그 자리에 서서 평생 자신을 무시했던 정희가 사실은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정희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아픔을 감추려 했을까? 서연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미라는 이 결혼식이 단순히 아들과 며느리의 결합이 아닌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정희의 손을 잡고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의 남편 태성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말할게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정미라와 상우가 테이블에 앉았고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여전히 그들에게 머물렀습니다. 서연의 부모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정희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2살 때 고아가 되었어요.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결국 고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미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으니까요. 고아원에서 나왔을 때 나는 결심했어요. 절대로 다시는 고아라는 딱지를 달고 살지 않겠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부유한 집안, 훌륭한 부모님. 그 거짓말을 계속했죠. 갑자기 정희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고아원에서 만났을 때 내가 너무 당당해서 놀랐어. 너는 내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그게 나를 더 괴롭게 했지. 서연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고아원에서 깨달았어요. 내 과거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제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사랑해 주셨죠. 서연의 어머니 혜진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연이가 자랑스러웠어요. 그 아이의 강인함과 따뜻함이 우리 가족을 더 풍요롭게 했죠. 정희는 이제 정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을 그렇게 대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형님이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형님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모습 그 자체였거든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는 모습이. 정미라는 정의가 자신을 무시했던 진짜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형님을 괴롭혔어요. 형님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내 안의 두려움을 억누르려 했던 거예요. 특히 형님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해내시는 형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모든 하객들이 이 예상치 못한 고백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 동서. 정미라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받은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 상처를 다루려 했을 뿐이야. 정미라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정희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정말 미안해요. 평생 형님을 잘못 대했어요. 그리고 서연이, 너도 미안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우리는 모두 성장해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상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 몰랐어. 서연은 상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우리 결혼식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특히 어머니를 위해서. 정미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서연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 결혼식을 통해 오래된 상처들을 치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미라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이런 현명하고 따뜻한 여성과 결혼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피로 연장에는 다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하객들은 조금씩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고 상우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이 순간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치유되는 날이니까요.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친정없는 여자라는 꼬리표가 이제는 더 이상 상처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정희의 고백 이후 하객들 사이에서는 작은 소곤거림이 오갔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정미라와 정희 그리고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어 다음 순서를 알렸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우와 서연이 무대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그녀는 우아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어머님들이십니다. 서연은 정미라와 혜진, 그리고 정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정미라와 정희의 화해를 지켜본 하객들의 얼굴에도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오랜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정미라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호텔 테라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은 그녀에게 평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정 없는 서름을 받던 내가 아들을 장가 보내는 날 며느리가 당당히 맞서주다니. 과거는 숨겨도 사라지지 않는구나. 정미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결혼식은 단순히 아들이 새 출발을 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그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응원이 됩니다.